많은 분들이 일을 도대체 어디서 받냐,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선택받는 직업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홍보하고 이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책을 직접 만들어서 독립 출판을 한다거나 그림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림 외의 것들을 같이 하는 거라 이 영상에서는 제외할게요. 내가 일이 없다. 이럴 경우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림이 상업적으로 쓰기 별로거나 경쟁력이 없을 확률이 95%일 거예요. 5%는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넣어봤습니다. 인맥으로 얻거나 작가 모집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주 극소수고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프리랜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 일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일을 준비하거나 시작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하면 좋은지 제 경험과 주변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그림을 판매하는 사람.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싶은 걸 그리면서 시작할 거예요. 프리랜서는 제작, 판매, 홍보, 기획, 세금 관리 등 혼자서 1인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위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해요. 순조롭게 풀린다면 좋겠지만 일이 안 들어오는 경우라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그림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점에 가판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 표지들이 있어요. 폰트로 디자인된 것도 사진, 그림으로 디자인된 것들도 있고 책 표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사이에 나의 그림을 넣어볼까요? 어떤가요? 그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나요? 한번 상업적인 시각으로 내 그림을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릴까 보다 어떻게 판매할까 라는 관점으로 내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출판사의 편집자라면, 디자이너라면 책이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 어떤 그림을 표지로 쓰고 싶을까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내 그림을 보면 내가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상업적인 그림에 대한 시각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림 작업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다. 나는 지금부터 프로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는요. 프리랜서는 경력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양날의 검인데 10년차가 되어도 그림이 별로면 일이 없어요. 장점은 내가 1년차여도 실력만 있으면 10년차와 똑같이 페이를 받아요. 저는 대학교 때 그림 일을 처음 했는데 경력이 있는 프로들과 똑같이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초보니까 아직 준비 중이라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면 준비만 계속할 수 있어요. 왜냐면 프리랜서는 취업 준비, 회사 취직 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일 한번 했다고 자리 잡거나 하는 개념이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1년차와 10년차에게 요구하는 그림 퀄리티의 기준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1년차여도 프로젝트에 맞는 상업적으로 좋은 그림을 원하지 이 사람은 1년차니까 퀄리티의 기준을 좀 느슨하게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로 몇 년 차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림을 보고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준비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부터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러스트는 예술, 일러스트레이터는 노동자. 일러스트레이터 하면 뭔가 자유롭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대부분은 여유롭고 편하게 생활할 거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돈을 번다는 건 인생의 일정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과 같아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싶을 때만 그리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것처럼 하루에 규칙적으로 그림 그리는 노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제성이 필요해요. 출근하기 엄청 싫은 날에도 가야 하잖아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리기 싫은 순간이 있어도 그림을 그려야 해요. 왜냐하면 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작가님들에게서 그림 그리기 싫어서 미칠 것 같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작가님들은 자신이 그리고 싶을 때만 자유롭게 그리면 마감을 칠 수 없고 손이 굳으면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일을 하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순간에 계약을 한 클라이언트한테 난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천천히 그릴게요. 느낌이 올 때 그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마감을 해내기 위해 힘들더라도 계속 집중해서 그리는 일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막상 일이 들어왔을 때 해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꼭 마감을 스스로 정해서 창작을 하는 것보다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규칙적으로 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회사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나라는 작가를 셀프 책짓질하면서 그림 그리는 노동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예요. 영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예술가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영감이나 느낌에 많이 의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릴 게 안 떠오르거나 느낌이 안 올 때 안 그리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떠오르는 게 없지? 그리고 싶은 것도 없지? 난 재능이 없나 보다. 작가 되긴 글렀다.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들도 다 그렇거든요. 영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서 계속 발굴해야 해요. 열정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불이 꺼지듯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채워 넣어야 해요. 시각적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쉽고 돈이 안 들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좋은 작품을 웹서핑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인스타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 보면 영화나 노래 가사, 시, 글에 영감을 받아서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 외에 문화생활이나 전시도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뭔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새로운 걸 찾다가 기법을 알아봤었거든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실크스크린 수업을 들었었어요. 3회로 단기로 들었었는데 저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화방에 가서 구경하다가 신기한 거 사보기도 하고요. 저는 오랫동안 수채화를 썼는데요. 투명 기법을 쓰다가 불투명 기법인 아크릴도 시도해봤는데 재미도 있었고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나에게 주기적으로 주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도 익숙해질 테니까 또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도 내가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세요. 배움은 계속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것들이었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